안녕하십니까, 리오씨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냐 바로 맥북 대 윈도우 구매 가이드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하실 때 카페 많이 가시죠? 왠지 모르게 카페에 가면 일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카페에 가보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을 하고 공부하시는 분이 많은데, 왠지 모르게 스타벅스에 가면 참 맥북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맥북 쓰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던데 저 사람들은 왜 쓸까? 근데 또 쓰는 거 보면 왠지 멋있고 한번 써보고 싶어. 그래서 또 주변에 맥북 쓰는 애한테 물어보면 야 맥북 어때? 그러면 야 절대 사지 마, 너 안 돼. 야 왜 안 돼? 괜히 반감이 들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또 맥북 검색해보면 맥북의 단점 이만큼 나오는데 장점도 이만큼 있다 보니까 괜히 사고 싶고, 근데 결국 안 되겠다, 그래 난 편한 윈도우로 가자 해서 딱 가보면 윈도우도 요즘 노트북들이 보통 많습니까? 2인원 PC부터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휴대성 특화 노트북, 도대체 뭘 고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윈도우 노트북과 맥북의 대표 차이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노트북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 바로 OS입니다. OS가 뭐지? 아마 OS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나의 영혼이라 할까요? 우리 아이폰에는 iOS라는 OS가 설치되어 있고요, 갤럭시는 안드로이드라는 O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노트북도 마찬가지로요, 애플에서 나온 맥에는 맥 전용 OS가 깔려 있고요, 윈도우 노트북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영혼이 다른 것처럼 서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요, 윈도우에 맥북을 깔 수 없고요, 맥북에 윈도우를 깔 수 없습니다. 물론 맥북에도 윈도우를 돌릴 수 있는 가상 머신, 부트캠프 이런 게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다른 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OS가 다른 데서, 영혼이 다른 데서 오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단축키입니다. 별거 아니죠? 단축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가 복사, 컨트롤 V가 붙여넣기죠. 맥북에서는 컨트롤 아닙니다. 커맨드가 컨트롤 자리 손가락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엄지로 누르게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별거 아니죠? 컨트롤이 코맨드로 바뀐 거예요. 별 차이 아니죠? 단축키 구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Alt 탭 키가 맥북에서는 커맨드 탭? 별거 아니네?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맥북과 윈도우 노트북 모두 다 노트북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짜잘짜잘한 것들이 약간 구성이 다르다일 뿐이지 기본적인 패턴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써보면 뭐야 다 달라 라고 하지만 막상 써보면 별거 아니네 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외에 OS에서 오는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요, 그 안에 깔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들 차이가 있는데요, 흔히들 윈도우에서 문서 작업을 할 때 어떤 거 많이 쓰시나요?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 많이 쓰지만 요즘엔 워드도 많이 쓰고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죠. 맥북에서도 역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다 쓸 수 있습니다. 유료 결제하시면 돼요. 하지만 맥북에서는요, 페이지나 키노트, 넘버스라는 자체 사무 작업용 툴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로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윈도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다면 맥북에서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쓸 수 있고, 추가로 자체 제공되는 페이지, 키노트, 넘버스라는 툴을 더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맥북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쓰려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혹시 윈도우에서 돈 안 내고 쓰시나요? 돈 내고 쓰셔야 됩니다. 정품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OS의 차이, 영혼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 얘네 안에 구성되는 거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처음 딱 쓰시면 복잡해 어려워라고 하지만 결국 한 일주일만 써보면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큰 차이점 바로 선택지의 폭입니다. 윈도우는요, 브랜드가 정말 다양하죠. 삼성, LG부터 시작해서 에이수스, 델, HP 등등등등등 수십 개의 제조사가 있어요. 근데 맥북은 애플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윈도우 노트북 이렇게 제조사만 다양하여 그 제조사 안에서도 사무 특화용, 게이밍 특화용, 2인원, 초경량 등등 라인업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 용도를 정확하게, 내 노트북 사용 목적을, 구매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을 사서 정말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윈도우 노트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같은 3D 게임을 좀 많이 하신다 라고 하면 게이밍에 특화된 정말 게임 하나가 목적인 화면 크고 주사율 높고 성능 좋은 그런 게임 노트북 살 수 있고요. 나는 게임보다는 거래처에 가서 이 클라이언트들 대상으로 설명할 때 주로 노트북을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60도로 접힐 수 있는 2인원 PC를 사서 내가 펜으로 쓰고 180도 딱 접어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트북 사면 딱 좋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윈도우 노트북들은 이런 식으로 제조사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제조사마다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고요, 서로 계속 아웅당하면서 성능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굉장히 소비자로서는 좋은 선택지가 많이 있어요. 반면 애플의 맥북 같은 경우는요, 맥북 에어
에어 M1, M2,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 같이 뭐 사이즈나 안에 들어간 CPU 뭐 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이 애플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하나하나 세봤자 10가지 종류를 안 넘어갑니다. 굉장히 선택지 보기 좁고 그 안에서 뭐 램을 더 추가한다, 용량을 더 추가한다 이 정도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짓수가 다양하지 않네 아실 수 있지만요, 오히려 이렇게 라인업을 잘 세팅을 해놔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나의 작업용으로는 딱 요거야 라고 하면 그 안에서 맥북 에어를 사든 맥북 프로를 사든 맥 미니를 사든 스튜디오를 사든 딱 정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민의 폭이 좁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선택지가 좁은 만큼 윈도우처럼 프로모션이라던가 대규모 할인 행사 같은 게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이 바로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맥북으로 사면 맥북으로는 한컴 오피스가 안 돼서 한국에서 쓸 수 없어요. 뭐 은행 업무를 보려는데 공인인증서가 안 돼요 라는 등의 맥북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런 단점들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글 같은 경우 요즘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한컴 오피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웹사이트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 무료로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만 되면 한글 작업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한글뿐만 아니라 뭐 엑셀을 대체할 수 있는 한셀, 파워포인트 대체할 수 있는 한글 파워포인트 뭐지?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돈을 조금만 내면 오프라인으로도 설치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한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K 공동인증서, K 금융인증서 이런 것도요, 이제 맥OS를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공동인증서가 안 된다 그러면 금융인증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맥북의 단점이라고 꼽집었던 것들이 이미 해결돼서요, 단순 사무 용도로 활용한다? 윈도우, 맥북 어떤 걸 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두 노트북들의 용도의 차이가 뭐가 있냐? 바로 작업용과 게임 용도,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작업 용도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 뭐 작업이 굉장히 다양하긴 있지만요, 뭐 작업이라 하면 문서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작업, 음악 작업, 영상 작업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어쨌든 좀 성능이 타는 작업에서는 맥북이 윈도우보다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내줍니다. 여기서 갑자기 분노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언급을 드릴게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북 3 프로, 가장 최근에 나온 윈도우 노트북이죠. 그리고 M2 맥북 에어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두 제품의 가격 차이 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정말 엄청난 작업 용도라기보다는 포토샵으로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정도,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하는 정도, 요 정도로 쓰고 있어요. 뭐 사실 요 정도만 해도 요즘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활용하시는 목적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메인 잡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높은 수준의 작업이란 건 노트북 성능을 좀 많이 타는 작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포토샵을 써보고 프리미어 프로를 써보면 두 노트북 둘 다 가격은 비슷한데 갤럭시북은 뭐랄까 일단 잘 드는데 어느 정도의 버벅거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작업을 맥북에서 하면 전혀 끈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맥북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북보다 램도 반 정도로 8기가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갤럭시북 3 프로로 작업하다 보면요, 이 팬이 돌아가는 소리는 물론이고요, 키보드가 좀 따뜻해지는 그 느낌, 발열, 이런 것들이 작업할 때 은근 거슬리거든요. 그런데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 자체가 없고요, 발열도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미지 작업이나 영상 편집 작업할 때 2kg이 넘어가는 고성능 윈도우 노트북들과 비교해도 딱히 꿀릴 게 없는 정도의 작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요? 맥북 에어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윈도우에서 쓸 수 없는 이 맥 전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이 고성능 작업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필요로 한 툴들이고요. 뭐 당장 영상 편집만 해도요, 프리미어 프로 많이 쓰시지만 프리미어 프로는 애플에서도 쓸 수 있고 윈도우에 쓸 수 있지만 이 맥 전용인 파이널 컷은 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에 있어서도 로직이란 프로그램 맥 OS 전용으로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특수 작업 용도로는 윈도우도 되고 맥북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맥북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맥북 용도로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맥북이 조금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3D로 가게 되거나 게이밍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됩니다. 갤럭시북 3 프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야 이거 내장 그래픽 아이리스 X인데 이걸로 뭐가 될까? 게임을 이것저것 플레이해봤는데 배틀그라운드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3D 게임이고요, 사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거를 쾌적하게 즐길 수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 사양을 최소한 낮추고, 그리고 정말 쾌적한 플레이는 안 됐어요. 그런데 플레이가 가능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로스트 아크 충분히 됐죠. 렉도 없었어요. 그런데 M1 에어, M2
에어,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엔 설치부터가 안 됩니다. 제가 자꾸 맥북 에어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맥북 에어랑 윈도우 노트북 제가 산 것들 위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맥북 프로로 가도 되냐? 맥북 프로도 안 됩니다. 맥북 프로도 설치가 안 돼요. 이런 차이는요, 게임 회사가 특정 OS와 CPU에 대해서 최저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이 맥 OS의 최저가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카페에 가면요, 맥북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건 이제 카페에 가시는 분들 얘기고요.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윈도우 점유율이 무려 74%입니다. 그럼 굳이 이런 게임 회사에서 야, 나머지 10몇 %를 위해 너네를 위해서 내가 또 특별히 개발해줄게, 최적화시켜줄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좀 업무 특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게임 용도로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뭐 맥미니 이런 걸 사시는 분들은 맥 OS 전용 게임만 즐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되는 거 보면 국민 게임인 롤, 민속놀이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뭐 그리고 로블록스 요 정도 게임만 지원합니다. 이런 거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다행이죠. 혹시나 뭐 한국 특화 게임 배그, 로아, 비파포, 메이플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이제 맥북은 그냥 이제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결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차이, 윈도우 OS와 맥 OS 차이는 그냥 단축키 정도 차이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맥 OS가 윈도우 OS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서요, 누구든지 써보면 일단 적응해보기가 쉽습니다. 처음에야 적응할 때 어떻게 복잡해라고 하지만 막상 써보면 오, 되게 편하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 일반 사무 용도로 쓴다면 맥을 쓰든 윈도우를 쓰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사셔도 좋아요. 하지만 작업성에 있어서 특히 디자인 작업이나 음악 작업, 영상 편집 작업 등에서는 맥북이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게이밍이나 3D 쪽으로 한다? 그럼 무조건 윈도우죠. 마지막으로 노트북 구성에 있어서도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원한다, 특가를 원한다, 그럼 무조건 윈도우고요. 내가 이 노트북에 맞출 수 있어, 나는 이미 최적화된 걸 원해 라고 한다면 맥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하면요, 윈도우, 맥북 딱 나에게 맞는 노트북 구매할 수 있을 건데요. 혹시나 어떤 걸 구매할지 감이 안 오신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추천 노트북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첫 번째 노트북입니다. 2022년 맥북 에어 M2입니다. 가격은 150만원 정도 되고요. CPU는 M2 8코어, SSD 256GB, 램 8GB, GPU도 M2 8코어, 내장 그래픽 들어있고요. 무게는 1.24kg입니다. 맥북 에어, 이 에어라는 이름처럼 정말 가볍게 쓰기 좋은 노트북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쓰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저 역시도 M1 에어를 거쳐서 M2 에어를 써보고 있는데요. 진짜 참 잘 맞는 노트북이다. 윈도우에 과연 이 노트북과 비교할 만한 노트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드는 정말 좋은 노트북이에요. 일단 성능을 보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 흔히 깡통이라 부르는 SSD 256GB의 램 8GB 모델을 쓰고 있는데도요, 이걸로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을 할 때도 그렇고, 뭐 포토샵으로 썸네일 편집을 할 때도 그렇고, 전혀 렉 걸리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야, 인텔 13세대 CPU 봤냐? 성능 얼마나 좋은데? 야, M2에요? 그것보다 훨씬 좋아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차이는 크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환경이라는 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야, 프리미어 프로? 야, 그걸로 한번 우리 유튜브 해볼까? 라고 하는 정도, 포토샵으로 우리 가족 사진 편집하는 정도, 내 프로필 좀 편집하는 정도, 요 정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능에 대한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데, 게다가 예쁘고 가볍고 배터리도 15시간 이상 가다 보니까 젊은 분들, 특히 학생분들, 대학생분들의 워너비 제품이죠. 괜히 감성, 물론 감성도 있지만 그 감성은 한 스푼이고, 그 감성 밑에 보이지 않는 99스푼의 이런 성능과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등의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요, 써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 만약 내가 갤럭시 폰을 쓴다? 아니, 아이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편합니다. 데이터 전송, 외부 연결 이런 것들이 윈도우에 비해서 훨씬 불편해요. 거의 뭐 막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업무 해결 등에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연결이라든지 은행 업무, 뭐 주식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맥북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 일반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맥북이에요. 최고죠. 자, 다음 두 번째 제품입니다. 에이수스 터프 대시 F15입니다. 가격 149,000원이고요. CPU는 인텔 i5 1240H, SSD 62GB, 램 8GB, GPU는 RTX 3060, 무게는 2kg입니다.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너무너무 해져요. 맥북보다 훨씬 저렴한데 국민 대표 게임 모두 다 플레이 가능하고요. 고사양 스팀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게임 노트북입니다. 뭐 게이밍 노트북이라지만 포토샵, 영상 편집 이런 용도도 활용 가능하죠. 일단 윈도우 노트북답게요, 그 중에서 게이밍에 특화된 제품답게 어지간한 게임들은 호환성 걱정 없이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성능 보시면 CPU는 인텔 12세대 i5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효율을 신경 써야 사무 노트북들은요, CPU 뒤에 U가 붙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신경 쓰느라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이 제품은 이 성능에
성능에 몰빵한 H, 정말 힘센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고사양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맥북보다도 훨씬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무용 노트북이랑 비교한 게 아니라 얘는 그 위에 있는 거다 보니까 훨씬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2D 게임과 달리 3D 게임은 막 위아래 양옆 뭐 정말 360도 돌아가면서 수백 개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가 정말 필요한데요.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60 굉장히 좋은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플레이하는 로스트 아크, 배틀그라운드, 피파4 롤 이런 게임들 뭐 충분히 가능하죠. 심지어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항상 부러워하는 그 액박 게임, 콘솔 게임 있죠. 스팀 게임 이런 것들 충분히 플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램이 8기가밖에 안 들어있지만 이걸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북이나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20개의 화면을 보여주는 120Hz 주사율이 너무 좋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지원해요 라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이죠. 120Hz 야 그거 어디다 써? 165Hz 훨씬 더 많은 이미지를 1초당 보여주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체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해상도 역시 WQHD의 색 지원율도 DCI-P3 100% 충족합니다. 디자인 작업, 영상 작업 용도로 쾌적하죠. 자, 이렇게 듣다 보면 확실히 맥북 에어에 비해서 저렴한데 성능 훨씬 좋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2kg 사무 작업 용도 매일 데일리로 들고 다닐 수 없겠죠. 다음 세 번째 노트북입니다. 이번에도 윈도우 노트북이에요. 2022년 LG 그램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39만 9천원이고요. CPU는 i5 123U, SSD 116GB, 램 16GB, GPU는 인텔 아이리스 X 내장 그래픽, 무게는 1.19kg. 오늘 나온 것 중 제일 가볍네요. 윈도우 미포함이고요. 350니트의 밝은 화면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요 그냥 그램 쓰세요. 혹시나 나도 회사에서 그램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회사에 그 새로 입사한 김대리 맥북 쓰던데 간지나 보이던데 그 김대리 지금 여러모로 힘들 거예요. 괜히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램 사세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 요게 2022년 16인치 그램입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데 제 것보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린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요. 저는 2022년 초에 사가지고 조금 별로야 별로. 여러분께 추천드린 건 2022년 12월에 나온 거라 2023년 모델하고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더 저렴해요. 자, 그램은요 화면이 큰데 가벼워. 근데 가벼운데 배터리도 오래가. 한국인들이 원하는 거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그램이 비싸다고 해도요 돈값을 제대로 하니까 깔 수가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그램마다 제품마다 이 들어가는 CPU나 안에 구성 같은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 그램에 들어가는 CPU는요 당연히 게이밍 노트북과는 비교가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터프 대시보단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CPU지만요 물론 그거는 진짜 게이밍 용도 혹은 정말 고성능 작업 용도일 때만 괜찮고 이건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모두 커버가 가능한 CPU인데 대신 배터리가 엄청 오래가요. 게다가 제가 추천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엔 기본 그램 같은 경우에는 램이 8기가밖에 안 들어가는데 얘는 16기가 들어갑니다. 램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램 뭐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램은 하나의 작업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램이 좀 덜 걸리겠죠. 그리고 화면이 16인치입니다. 16인치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외산 노트북들 16인치 대화면 노트북 찾아보잖아요. 거의 2kg 넘어갑니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1.1kg대? 아까 소개해드린 13인치 맥북보다도 가볍습니다. 16인치. 지금 보세요. 화면 크기 엄청 차이 나요. 그리고 프로 엑셀러들에게 필요한 거 뭐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보조 숫자 키보드 요거 들어가 있고요. 지문 인식도 있고 키보드에 백라이트 있고 키보드 키감도 이 비교군에 있는 뭐 다른 갤럭시북이나 맥북에요 요런 것들과 비교해도 훨씬 좋아요. 진짜 훨씬 쫀득쫀득합니다. 그리고 16인치 대화 화면인데 그냥 끝이 아니에요. 16대 CPU를 가져서 이 세로가 조금 더 깁니다. 다른 일반 노트북에 비해 10% 더 길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진짜 여러모로 쓰기 참 좋은 노트북이에요. 직장인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램 사세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갑자기 뭐 LG 전도사가 된 것 같은데 그램만은 진짜 잘 만든 노트북이 같다는 거. 자,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맥OS, 애플 맥과 윈도우 노트북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잘 고민해보시고 여러분이 딱 맞는 노트북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